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CAT 1급 2022년 4월 9일 1교시 문제 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 5, 6번 세 번째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모델링은 얘는 세 번째도 보너스네요. 네, 세 번째도 보너스인데 단지 이제 2D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딱 2D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리고 이거 저런 형태는 여러분들 2D 오토캐드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2D 연습했을 때 많이 봤던 형태일 거예요. 정면도의 형태는 저런 식의 예지들이 종종 있었죠. 종종 아마 그냥 기능적인 거 연습할 때 도형 2D 연습 처음 할 때 도형들 나올 때 그때 많이 나오던 건데 일단은 뭐 취지 자체는 이제 저런 복잡한 형상, 좀 복잡스러워 보이는 형상이 1급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으니까 한번 채택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복잡하지는 않죠. 그냥 단지 정면도에 있는 저 2D를 그리기 조금 귀찮다. 아, 조금 귀찮다라는 그런 뉘앙스밖에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 문제도 역시 앞에서 정면도에 있는 거 다 그리면은 이미 상황 종료입니다. 저거 다 그리는 순간 이미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성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정면도에 있는 형태는 많이 본 거니까는 아마 이거 2D 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원기둥이 일단은 두 개가 있고요. 두 개 원기둥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 구멍의 사이즈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이거 원기둥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거 원기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뚫린 구멍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데요. 안쪽 구멍의 지름은 어차피 2-R10이라고 써 있죠. 같은 크기의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외경은 다르고요. 우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쪽 우측에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길이가 좀 짧아요. 좀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길이도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좌측에 있는 원기둥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큽니다. 그렇죠? 가장 큰 형태일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선으로 이렇게 잘려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은 그냥 단순한 원기둥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파진 게 슬롯이라고 하죠. 원형 슬롯으로 되어 있는 형태. 마찬가지 구멍 또한 원형 슬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상부에 존재를 하고 있죠. 상부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잘리는 각도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각인 것 같아요. 이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하나로 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의 빈 공간의 형상을 이제 이렇게 형상들이 얇은 두께를 한 여기서 보면 이제 16mm의 두께로 판때기가 있다라는 거죠. 다소간의 이제 위치의 차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은 다 정면도에서 그려주고 다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면도에서 그려서 거기 돌출해줘가지고 전부 다 해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정면도에서 이 형상만 잘 그리면 쉽게 풀리는 문제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새로 작업을 열기 위해서 이제 새 창을 열고요. 그렇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 창을 열고 오늘은 끄고 그다음에 정면도에 있는 모양을 이제 그려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려주면 되니까 그냥 그릴게요. X 라인 한 점 잡고요. 직교 켜진 상태에서 수평 수직 잡고요. 네, 이렇게 기준으로. 자, 일단은 전 지금 잡은 걸 어디로 잡을 거냐면 여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그린 선이 여기는 요 중심선과 여기는 요 중심선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걸 이 두 선을 그려놨다. 그렇다면 일단 서클 자, 큰 원을 그리면 반지름이 27이네요. 27이고요. 27인 원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27인 원이 그려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72mm 옆으로 가겠죠. 옵셋 72 72mm 옆으로 와야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클. 자, 여기서. 자, 여기는 반지름 21일이에요. 21일 올 겁니다. 21일. 반지름 21짜리가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쫙 뚫려 있는 구멍은 서클. 자, 이렇게 잡아서 여기는 반지름이 10이죠.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원이죠. 그래서 엔터 쳐가지고 서클 다시 실행하고 요즘 한번 다시 찍고 또 엔터 한번 쳐주면 같은 직경의 원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원을 두 번 연속해서 그릴 때는 카피해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심점 찍고 그냥 엔터 쳐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 이제 솔직히 여기서 이제 가장 그리기 그냥 귀찮고 짜증나는 부분은 이제 위쪽이죠. 근데 각도 치수도 참 친절하게 나왔어요.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 게 아니라 이쪽을 30다, 이쪽을 30다. 각도 계산도 안 해도 되고. 그나마 문제는 좀 친절하네요. 자, 그럼 이 34는 이제 얘 로테이트 해주면 되겠죠. 얘 로테이트 해주면 돼요. 그래서 R로, 자,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점으로 잡고요. 가운데 있는 수직선은 일단 둘까요? 두기 위해선 복사 C를 해줘야겠죠. C, 엔터. 자, 그리고는 34. 그렇죠? 입력합니다. 34하고 엔터 하면 이제 이렇게 됐죠. 이쪽 왔어요. 반대쪽은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MI, 미러. 그렇죠? 예, 선택하고 엔터.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요 위로 수직선을 딱 그려서 클릭. 그리고는 좌우 다 있어야 되니까 그냥 엔터 쳐서 원본을 지우지 않고 살려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쪽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이거. 자, 요거의 반지름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원의 중심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R55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서클 여기 중심으로 5. 자, 얘는 우리가 필요한 형상은 아니고요.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선하고 교차하는 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서클. 자, 여기는 반지름 14. 그 다음에 서클 다시 실행하고 안쪽에 작은 원이 9. 그렇죠? 반지름 9.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반대쪽, 제가 여기서 같은 직경의 서클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그냥 서클 명령 다시 써가지고 중심 좀 찍었는데 솔직히 이쪽은 카피가 더 편하죠. 왜냐면은 이걸 서클을 하려면 이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똑같이 이제 서클 명령 한번 실행해야 되고 이거 그리고 바로 또 서클 명령 또 한번 서클 명령을 좀 너무 많이 실행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두 개 한꺼번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카피가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카피가 좀 더 효율적이에요. 쉽게 끝나요.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요원. 아마 이제 2D 연습하실 때 가장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 원의 반지름 안 나왔는데 어쩌라는 거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간단하죠. 이 개념은 똑같아요. 요 중심선에서부터 R14고 거기에 접하는 원. 딱 요 끝점에서 만나는 원은 여기서부터 R14만큼 옵셋된 거예요. 옵셋. 그쵸? 그래서 이건 옵셋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옵셋 14 해서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위로 한번, 얘 또 선택하고 아래로 한번. 그렇죠? 그러면 얘랑 딱 만나는 형태로. 그렇죠? 14 이렇게 딱 만나는 형태로. 자, 원래 저는 이제 다 전개를 하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이거죠. 이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거 자를 때 간혹 가다가 컨트롤 Z 다 살렸어요. 이걸 기준으로 자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는 잘못되진 않았어요. 이거 기준으로 자르셔도 되는데 좀 특징적인 차이가 나는 게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똑같이 잘리거든요. 근데 이거 자를 때 반대쪽이 안 잘리죠. 그리고 여기가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저거를 트림의 경계로 잡는 건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권장하지 않고 트림에서 이제 얘하고 접하는 애들끼리만 딱 잡아주면 바로 원하는 대로 잘려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엔터 2번 치시는 강사분들이 엔터 2번 치라고 가르쳐서 엔터 2번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쪼각쪼각 나겠죠. 쪼각쪼각 나서 더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드 버전이 2021 버전 이후로 들어와서 제가 영상에서도 찍었었지만 트림에 이제 새로운 모드가 생겼고 그게 이제 신성 모드라는 게 생겼고 그 신성 모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엔터 2번 치는 거 그거를 바로 트림의 기본으로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3D 캐드에서 스케치할 때 선 잘리는 거 트림하는 것과 똑같이 되게 그렇게 되는 건데 일부 강사님들은 캐드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그 트림 기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근데 저는 퇴보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퇴보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트림을 진짜 효율적으로 쓰려면 지금 저처럼 저렇게 경계를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가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화면에 그려진 모든 선들을 경계로 잡아가지고 하면 트림의 효율성은 진짜 엉망이에요. 진짜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100번을 클릭하고 200번을 클릭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트림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원하는 절단 모서리라고 하죠. 캐드에서 번역되어 있는 거는 절단해주는 경계를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고 효율적으로 트림하는 법을 익히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이건 실무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중요성은 높아져요. 옵셋해서 이제 안쪽 거는 이제 9mm 하면 되겠죠. 안쪽 거에 반지름 9였으니까 9를 입력을 하고요. 마찬가지 선택해서 바깥으로.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요. 옵셋 9. 그 다음에 안쪽 원을 선택해서 바깥쪽 한번 안쪽 한번 이렇게 해주고 아까랑 똑같이 클린. 자, 얘랑 얘를 기준으로 한 방에 정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2D 도면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 선들은 솔직히 말하면 필요가 없어요. 보조적으로 있었던 선들은 전부 다 지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요 형상들을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이제 요 형상들을 만들어주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원들은 상관이 없어요. 원들은 상관이 없고, 근데 얘는 분리돼 있잖아요. 이 형상들은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조인으로 싹 다 선택을 해서 엔터 합쳐주면은 자 그려놓고 클릭을 해보면 이제 요거 하나 그쵸? 그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클릭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의 방식이 두 가지인데 저는 다 폴리라인으로 했는데 폴리라인으로 했다는 건 이제 이거 뺄 때 나중에 뺀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뺄 거야. 나중에 뺀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REG 리전으로 다 면으로 만든 다음에 미리 구멍이 뚫려 있는 면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구멍이 뚫려 있는 면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REG를 적용을 하면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구멍을 이제 저 2D 저 단면 상태에서 구멍을 미리 뚫을 거냐 아니면 나중에 이제 돌출 같은 거를 다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을 뚫을 거냐 뭐 그런 거의 차이인데 뭐 그거는 뭐 저는 뭐 리전을 쓰셔서 먼저 구멍을 뚫어놓고 하든 아니면 나중에 뚫어주든 그거는 두 개의 효율성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좋을 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R13 이제 요거죠. 요거는 다른 거 뭐 중심의 위치든가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R13인데 라고 하지만 이거 이제 2D 때 연습 많이 해보시죠. 저거 필렛으로 해주면 돼. F R30 2원과 자, 필렛을 했는데 안 잘리는 이유는 얘를 지금 폴리라인으로 합쳤기 때문에 그래요. 합쳐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제가 얘를 익스플로드로 다시 분해를 할게요. 분해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합치는 순서를 제가 잘못을 한 건데 얘를 지금 이제 안 합친 상태 익스플로드로 다시 분해했으니까 안 합친 상태로 돌렸죠. 이 상태에서 필렛을 하시면 그리고 R30에 자르기 T는 노트림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선이 잘려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걸 폴리라이닝을 해제시켜 주고 나서 하면은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요 필렛 처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나중에 필렛 처리를 해주고 나서 다시 조인 합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제가 순서를 잘못했어요. 잘못하고 나머지는 이제 직선이죠. 직선이니까는 이제 라인 이건 접하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접점 탄젠트 해서 얘 한번 선택하고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얘 한번 선택해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할 때 간혹가다 이러시는 분들 선생님 저는 저 선이 이상하게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기는데요? 꼭 보여달라고 하면은 라인 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를 하고 여기를 딱 찍고 그래놓고 선생님 봐 이상하게 생기잖아요. 왜 여기를 찍죠? 왜 여기를 찍죠? 이거는 이제 뭐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저거 할 때 얘기해요. 원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점으로 직선을 이어주게 되면은 두 원에다 접점으로 직선을 이어주게 되면 원의 이제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완전히 동그란 원 두 개가 있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가 나온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네 가지 형태 중에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려면 내가 접점의 위치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접점, 지금 예측되는 게 요 정도 위치잖아요. 걔랑 비슷한 위치, 대충 비슷한 위치를 찍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접선이 생기는 거지. 그냥 그 똑같은 원이라고 그 원에 아무데나 찍는다고 네가 원하는 접선이 생기는 건 아니다. 왜? 네 개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컴퓨터는 모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확히 알고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설명을, 오스냅 설명을 할 때 반드시 하거든요. 하는데도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저 접선의 활용을 할 때 주의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탄젠트 하고 대략적으로 예측되는 게 요 정도잖아요. 그럼 요 정도 한번 찍어주고 탄젠트 해서 예측되는 게 대략적으로 요 정도니까 요 정도를 한번 찍어주고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죠. ESC. 자, 그래서 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라인하고 자, 탄젠트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키보드로 TAN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한번 친 다음에 자 이렇게 탄젠트 잡아줄 수도 있고요. 자, 반대쪽에 볼 때도 TAN 해서 키보드로 입력하고 자 이렇게 반대쪽 선택해서 해줄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할 때 항상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저 실제 작업할 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잘 안 눌러요. 저는 저 외워서 하는 걸 하는데 일단 이게 동영상 강좌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 여러분들이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입으로 굳이 TAN이라고 얘기를 키보드 못 찾는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도 선생님 뭐 한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찍을 때 제가 항상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을 하고 있죠. 근데 저 앞에 자리 오스냅의 앞에 자리 세 자리를 외워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원 기둥을 돌출하기 위한 이 원도 있고요. 이 원 기둥을 돌출하기 위한 이제 구멍을 돌출하기 위한 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준비됐고 다 준비됐는데 이 상태에서 준비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요 사이에 이제 요 16mm 두께를 갖고 있는 판을 해주기 위한 그 형태는 요렇게 돼 있고 사이에 선들이 연결 안 돼 있고 떨어져 있죠. 저거는 이제 완전히 패다각형, 완전히 닫혀 있는 다각형이 아니니까 이 상태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닫혀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죠. 그럼 이걸 다시 그려가지고 트림으로 자르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이럴 때는 바운더리, 그렇죠? 바운더리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운더리를 사용하는 건 제 영상 콘텐츠에서 보시면은 완전히 3면도를 다 그려놓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그래서 CAT 이급 문제를 풀고 걔를 3D를 만들 때 보면 바운더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형태 전체를 다 갖춰놓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의 사각형을 구해내겠다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3D 모델링 할 때 이때도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BO 그쵸? 바운더리 해주고 자 여기 픽 포인트 딱 눌러주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안쪽 공간의 가운데 점에 뭐 여길 찍어도 되고 여길 찍어도 되고 여길 찍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한 군데 딱 찍어주면 파랗게 저렇게 형상이 생기죠. 그리고 엔터 쳐주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그렇죠? 딱 이렇게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가 다 완료된 거겠죠. 자 이제 3D로 모델링 해야 되니까 여기서 톱 우측 하단에 요 모서리 눌러서 등각을 돌려주고요. 얘는 정면의 모습이죠. 정면으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3R 자 그리고 여기서 요 X축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방향으로 그쵸? 직격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돌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정면 방향으로 봤고요.
자,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치 조정이 좀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한데, 이제 어딜 기준으로 볼 거냐는 사람마다 좀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얘는 위치 조정이 여기 이제 얘가 아니라 요 이제 두 원은 위치 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뭐 이 뒤끝을 기준으로 하든 앞끝을 기준으로 하든 얘는 가장 긴 거리를 떼기 때문에 크게 조정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치수들을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이제 뒤로 가는 게 더 나아요. 뒤로 가는 게 판단하기가 낫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애매해요. 얘는 치수가 뒤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상당히 애매하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부터 전체 길이를 같이 떼도 돼요. 얘랑 전체 길이 다 맞춰가지고 같이 떼도 되고 뭐 상관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앞에다 두고 얘네들 위치를 좀 맞추게 이거하고 중간 판하고 자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요 그려져 있는 게 여기 제일 앞단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요 평면에 지금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이 평면에 그려진 거야 라고 기준을 정하고 이제 뺍니다. 자 일단은 무브 자 둘 다 빼요.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거죠. 앞에서 이제 뒤로 가는 거죠. 뒤로 33mm 빼요. 33. 33mm를 빼요. 여기 이제 남아있는 선들은 이제 원래 바운더리로 하면 기존의 선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건 그냥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11mm 끝나는 여기까지 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11mm 끝나는 데가 어딘지 요 전체 솔직히 말하면 이 원기둥의 전체 길이가 나왔으면 좀 계산하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것도 이제 뭐 굳이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처리를 합시다. 편하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요 이제 16mm 두께에 있는 요 이제 널찍한 판 같은 부분은 이제 지금 33mm 온 거에서 23mm가 뒤로 더 빠져야 돼요. 23mm가 더 뒤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브로 얘만 선택을 하고요. 엔터. 한 점 찍고 뒤로 23mm를 더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선은 여기 겹쳐 있던 선인데 아까 같이 달려왔죠. 선택할 때 델리트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돌출해주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 판부터 할까요? 16mm. 자, EXT. 자, 선택하고 엔터. 자, 이때 주의하실 건 Z축 방향 잘 봐야 돼요. 이때 내가 양의 값을 넣으면 이쪽으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3 오고 23 왔고 16은 저 뒤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16 넣으면 안 되겠죠? Z축의 반대 방향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6을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체 길이는 몰라요. 모르니까 일단 요거는 돌출 안 할게요. 돌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출해 줄 건 뭐냐면 얘하고 얘를 돌출을 할 거예요. 얘하고 얘를 돌출하는데 자 일단은 알고 있는 길이는 이제 요 94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 위쪽에 있는 거는 94에서 19mm만큼 덜 와야 돼요. 덜 와야 되는데 그거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EXT 해가지고 예고 다. 4개 다. 4개 다 선택을 해서 자, 지금 Z축 방향 보면 이쪽에 플러스죠. 반대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94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94. 다 빼요. 일단은 다 빼요. 일단 다 뺍니다. 다 빼면은 지금 이제 우측에서 보면은 이제 얘가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저 더 튀어나왔다. 근데 저거는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후에 봅시다. 어쨌든 등각을 다시 돌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튀어나오면 이제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뒤에서부터 11mm가 짧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도 EXT 돌출을 해줘요. 어디까지냐면 요 끝단에 맞춰서 딱 돌출해주고 끝단에 그렇죠?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그래서 지금 튀어나와 있는 가장 끝단 여기 그렇죠?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까지 일단 보내줄 거예요. 자, 보내주고 나면 이제 요 끝단의 길이들이 얘는 11mm 들어와야 되고 얘는 19mm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맞다. 그쵸? 안 맞다. 그거는 슬라이스로 처리해 줍니다. 슬라이스. 자,
볼게요. 자, 라인. 자,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중심점 잡을게요. 제일 뒤쪽에 있는 원에 중심점 잡고, 지금 얘가 어떻게 11mm죠? 그럼 이 안쪽으로 11mm가 더 짧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11을 와요. 그렇죠? 그래서 선을 그려요. 그리고 ESC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L 슬라이스 엔터. 자, 안쪽에 있는 요 구멍 뚫어주는 애, 얘는 굳이 자를 필요 없어요. 얘만 바깥에 있는 원통만 잘라주면 돼요. 얘 선택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가요. 대충 그냥 이렇게 X축으로 그냥 수평하게 쭉 오시면 돼요. 와서 그냥 아무데나 아무데 클릭을 하고 어디를 남겨요? 여기를 남겨요. 그러면 저기서 11mm만큼 남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SU. 얘에서 엔터 이 구멍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측에 있는 원기둥은 정리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슬롯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슬롯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걔는 이제 19mm다, 그쵸? 19mm. 그러면은 아까랑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라인. 자,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원의 중심점 잡을게요. 제일 뒤쪽에 있는 원, 중심점을 잡고요. 자, 여기서 19mm 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ESC. 그 다음에 슬라이스 S. 얘도 이제 안쪽에 있는 이 작은 건 필요 없고요. 여기 위에 있는 큰 거, 그렇죠? 큰 놈만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마찬가지 2점 슬라이스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 19mm 들어온 게 여기잖아요. 여기를 잡고요. 이렇게 마찬가지 X축으로 수평하게, X축으로 수평하게 쭉 해서 클릭해 주시고 어딜 남깁니까? 여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SU. 여기서 엔터. 얘를 뺄게요.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여기서 엔터. 얘를 뺄게요. 엔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다 된 거예요. 다 되고 안 된 게 뭐냐면 요 27도 요 각도. 요거 하나 안 됐어요. 자, 저거 하나 안 됐는데 합치기입니다. UNI. 자, 얘,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애, 얘도, 그 다음에 얘도. 그다음에 엔터. 일단 합쳐요. 일단 다 합쳐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 이거 슬라이스 자르게 되면 거기에 다른 애들 걸리면 다 잘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측면도 보면 안 걸려요. 딱 잘린 애들만 걸립니다. 다른 애들은 다 뒤에 있죠. 이 사선에서 다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선은 이 형태 합쳐주고 나서 잘라도 상관없어요. 잘라주면 상관없고,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던 거, 우리가 이제 슬라이스 할 때 선을 그려놓고 했는데, 선을 그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로 바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거를 좀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어쨌든 이제 우측에서 이 각도를 내가 사용을 하려면 UCS는 우측면도 기준으로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각도를 계산하기 편하려면 지금 보면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가 0도여야 돼. 그래서 각도를 계산하기 편하려면. 그래야지 이렇게 27도만 가는 거고 이거를 그냥 플러스 값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무슨 방향이어야 돼? 이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방향에서는 시계 방향이지만 반시계 방향이어야 돼. 반시계 방향이려면 Y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Y축이 이쪽이 Y축이 돼야 돼. 이쪽이 X축이 돼야 돼. UCS를 이렇게 편집해 놓고 나면 이 각을 제가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자, UCS 해서 자, 원점은 요 아래점을 찍을 거고요. 꼭 여기 찍을 필요는 없어요. 찍을 거고 X축은 요 위로죠. 위로. 위로가 X축. 여기가 0도여야 되니까 위로 수직하게 X축, 그다음에 Y축이 기존의 Y축 방향 그대로 유지하게 이쪽으로 수직하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바로 2점 슬라이스로 끝내는 겁니다. SL 하고, 자, 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얘 자를 겁니다. 자, 한 점은 이제 여기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게 요 사선인데, 요 사선의 한 점이 어디예요? 요 점이에요. 요 점에서 시작을 하고, 알고 있는 점이 요 점이니까. 요 점에서 시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극좌표법, 상대 극좌표법을 쓰면 되죠. 골뱅이. 그쵸? 골뱅이. 선의 길이는 뭐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선의 길이는 뭐 1mm가 되든 2mm가 되든 어쨌든 그 선이 그려져 있는 면 전체로 자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1mm. 자, 각도는 제가 저기 있는 각도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27도. 그러려고 UCS를 제가 저렇게 맞춘 거죠. 그래서 27도. 그리고 엔터.
다음에 어딜 남깁니까? 요 뒤쪽을 남깁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잘려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3차원 공간상의 좌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UCS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념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작업 끝났으니까 이제 UCS 엔터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원래대로 돌려주고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선들이 많이 겹쳐 있으니까는 자, 무브 해가지고 일단 이 형태 옮겨줄게요. 옮겨주고 여기 불편하게 그려진 선들은 전부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좀 확대 좀 해주고요. 기본 등각인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3P를 하고요. 자, A가 요거래요. 요 선의 끝점. 그쵸? 요 선의 끝점. 그 다음 B가 여기 있는 요 선의 끝점이네요.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는 요 선의 끝점. 원통과 판들이 만나는 끝점들을 다 잡았네요. 잘못 찍혔어요, 저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찍을 때. 끝점이 정확하게 여기 끝점이어야 돼요. 여기 끝점. 자, 그리고 엔터. 점이 정확하게 여기 끝점. 여기에 걸리는 요 4분점 점이 하나 추가적으로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 찍어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3, 여기 상태에서 이제 정답 확인하면 되겠죠? 정답 화면 띄워놓고. 자, 일단 LI 해가지고 엔터 친 다음에, 자, 3D 폴리라인 선택하고 엔터 쳐서, 자, 길이 168.790이, 168.790이 정확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최적 구해야겠죠? ESC 눌러서 명령 끝내시고요. VOLU, 볼륨, 엔터. 자, 모델링된 형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최적이 278, 473, 6672. 278, 473, 6672.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2년 4월 9일 1교시 문제, 마지막 문제 풀이까지 마쳤습니다. 이걸로 제 정식적인 CAT 1급 강좌는 전부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CAT 2급과 동일하게 기출 문제가 공개될 때마다 전체 교시 중에 한 교시만 선택해서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남은 촬영 기간, 영상 컨텐츠들은 이제 ATC 1급과 그 다음에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아니면 일반 기계기사에 관련된 실기 그거를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될 것 같고, ATC 1급도 제가 이제 준비한 예제가 다 끝나면 그것도 강좌가 종료가 되고, 걔는 이제 뭐 기출문제 공개가 되질 않으니까 이제 그 강좌 종료되면 더 이상 컨텐츠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전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전념을 할 거고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하는 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D CAD인 솔리드웍스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마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